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루한 장세 지속 속에 애널리스트가 엄청난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전망도 있는데요. 이 상승장을 전망하는 그 분석가와 그리고 하락장을 전망하는 분석가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상승장을 전망하는 분석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보다는.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지 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루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도 아니고 크게 하락도 나오지 않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아마 비트레이더인 켄터린 클라크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 차트와 2019년 2분기에 엄청난 분란의 시작점이었던 2018년 12월 바닥간의 프랙탈 유사성을 발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또 다른 큰 상승장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패턴과 이제 지금의 패턴을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2018년도 패턴인데요. 조금 더 크게 보면 과거에도 하락장에 이제 크게 바닥을 친 형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루하게 하락을 조금씩 하다가 다시 또 상승을 했다가 하는 이 과정들을 되풀이합니다. 이 가격대에도 굉장히 지루한 행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이 지루한 행보 장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급격하게 상승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패턴하고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루하게 하락을 하는 것 같더니 다시 반등을 하고 그 중간 가격에서 계속 맴도는 이런 시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때와 비슷한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이 패턴이 끝나가는 와중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패턴으로 이제 봤을 때 그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비트코인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긴 하죠. 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 지루한 행보세들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이 상승과 하락폭이 등락률이 워낙 높낮이가 높기 때문에 이런 지루함을 참아내기가 엄청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특히 단기 투자자분들은 이게 굉장히 싫으실 거예요. 이 단기적으로 살짝만 움직이고 크게 요동이 없는 이런 파동들을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인내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걸 기대를 해보긴 하는데 시장의 흐름들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모이셰브 유리의 분석인데요. 이거는 뭐 1시간 봉으로 본 거라 굉장히 단기적인 시야에서 본 겁니다. 가격이 지금 이제 삼각으로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계속 하로 움직이다가 지금 가격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여기서 뭐 살짝 내려갔던 부분은 페이크 브레이크 아웃이었다. 그러니까 속임수 패턴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 패턴이 다시 또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형태로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 무이시브 유리 같은 경우는 위쪽 상단으로 지금 상승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19달러 선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지금 더 크립토미스트 같은 경우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4시간 봉으로 본 차트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멀리 봤을 때에도 이게 이제 삼각수렴 형태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가격대가 점점
폭이 줄어들면서 모아지는 형태, 결국에는 3일 안에 브레이크아웃이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3일 안에는 위쪽으로 돌파를 하거나 아래쪽으로 돌파를 하는 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크립토월프의 이더리움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거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현재 7개월 동안 폴링 웨지 커렉션, 그러니까 계속 하락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흘러내리는 패턴으로 계속 하락했고, 이 쐐기형 패턴을 장기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3개월 그 MACD, MACD는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RSI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 상단으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크립토월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이 쐐기형 패턴을 7개월 동안 이렇게 길게 끌어오던 폴링 웨지 커렉션을 마무리 짓고 위쪽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0.017달러 뭐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서 결국에는 이 61.8%에 해당되는 이 가격대까지 오지 않겠느냐. 이거는 그 비트코인에 관련된 거니까 조금 가격대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쌍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이더리움은 계속 약세를 보여왔죠. 만약 이렇게 상승세가 나온다면 실제적으로 이더리움이 대장이 돼서 알트코인의 반란이 시작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패턴이 한번 보여주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보는데 이게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선택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이거 미리 지금 현재 올라가는데 하고 뭐 따라 한다거나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크게 이 방향성을 튼 다음에 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직까지 이더리움이 큰 힘을 발휘하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큰 힘이 발휘되고 난 다음에 큰 힘이 들어온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벡트인데요. 벡트 소식인데 지금 벡트가 원래는 이제 현물 거래 방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실제로 현물 거래소로 마지막 결제일에 비트코인을 직접 이제 주고받는 형태를 하는 건데 이제는 추가적으로 현금 결제 방식의 그 선물 계약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정식을 개시했고요. 이게 싱가포르에 이제 아마 사업자를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최신 기준 현금 결제 방식 월별 BTC 선물 계약 건수가 220건, 그리고 BTC 옵션 상품 거래량은 253건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미미하죠. 그러니까 거래가 막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는데 과거에 현물 거래소에서도 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거래가 처음부터 나오진 않았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도 현금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이 선물 거래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중국의 그리고 블록체인 평가 항상 하고 있죠. 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이 발표한 15차 퍼블릭체인 평가에 따르면 이오스가 지난 6월부터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평가고요. 블록체인에. 그리고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9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이오스가 1위고 2위가 이더리움이 차지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위가 트론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뭐 네오나 스팀, 뭐 비트쉐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9위, 그리고 뭐 퀀텀이 14위, 온톨로지가 15위, 대시가 16위, 리플이 18위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이제 계속 그 블록체인의 그 기술적 평가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어나고요. 기초 기술 부문에서 이오스가 이제 151.4점, 총점 151.4점을 기록하면서 1호의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역시 이더리움이 차지했는데, 이더리움은 응용성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이제 뭐 평가를 해서 그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이 평가가 얼마나 좀 의미 있게 좀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과연 이 평가들이 신빙성 있는 평가가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에서 블록체인 특구 지속 추진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규제 혜택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가 부산시에 밀려서 놓쳤던 블록체인 관련 특구 지정에 재도전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블록체인 허브 도시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7월 부산에 밀려서 실패를 했고요. 근데 제주도는 9일 제주 칼 호텔에서 2019년 블록체인 인 제주 포럼을 블록체인과 함께하는 제주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포럼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재추진해야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 있고요. 그 제조업 등 기존 산업에 취약한 제주의 약점은 블록체인과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오히려 앞서갈 수 있는 매력이다. 그리고 규제 특별 혜택을 준비해서 제시하는 등 미래 전략 산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 지사가 굉장히 이 블록체인 분야 쪽에는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 뭐 제주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안타까울 뿐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특구 지정 같은 경우도 좀 밀려서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 좀 안타깝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시도가 또 이 블록체인 산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 고객사 38%가 내년 디지털 자산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그 설문조사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고객의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글로벌 스탁 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관련 산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사 결과들이 나왔는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은행 고객사 94%가 디지털 자산이나 비트코인 선물과 같은 관련 투자 상품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분석 업체는 자산 운용사 소유주 등 101개 고객사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 38%가 내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할당량을 더 늘리겠다 라고 답을 했고, 45%는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의 디지털 상품 개발혁신 총괄 제이 비앙카마노는 한 행사에서 내년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와 관련해 은행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더 명확해질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 이 커스터디뿐만 아니라 관련 펀드 운용, 사모, 디지털 자산 발행 거래를 관심있게 검토 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내년에 디지털 자산 투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시장 자체의 판도, 그리고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들이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는 이제 미국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승인도 45%가 승인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긍정적으로 지금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이 중앙은행들 디지털 화폐 혁신 주도권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이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중심에 서려면 디지털 화폐 혁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리스턴 대학 연설에서 아우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민간 업계는 고객을 상대로 하는 활동이 탁월하지만 중앙은행은 신뢰 기반을 제공하고 유동성을 보장하며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이제 디지털 화폐 논의에 가장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황보다 뒤처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금융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중앙은행들에 대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고, 실제 이런 중앙 기관장들이 꽤 이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결국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무총장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를 언급하면서 지금 누군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다면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원스톱 은행이 될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굉장히 매우 위험한 것으로 취급을 해요. 근데 중앙은행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국제결제은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이 화폐를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CBDC를 천천히 서둘러야 할 영역이다. 그리고 고객 보안, 금융 안정 리스크를 이제 짚은 바가 있는데, 이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이 CBDC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독려를 할 정도로 다들 이 각국의 중앙은행과 관련된 수장들이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가 2020년도에는 아마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죠. 여기에서 비트코인 선물 전용 펀드 출시를 승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SEC에서는 계속 이 비트코인 ETF는 지금 승인에 계속 보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SEC에서 비트코인 선물 전용 펀드는 또 허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뉴욕 디지털 투자 그룹이 SEC 허가로 비트코인 선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기관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 자산운용사 스톤리지 트러스트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펀드로서 이 2,500만 달러 모금을 목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선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현금 결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투자 대상이 아무래도 근데 간접적으로나마 비트코인에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초 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펀드의 순자산의 100% 가까이 되도록 이 펀드는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가 목표한 투자 노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긴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기초 자산이 되는 이 선물에 투자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활짝 열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짝 지금 펀드도 허가를 하면서 그 거래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들 기관 투자자가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이런 그 조금씩 열리는 분위기를 지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이스탄불 하드포크가 완료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선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6가지의 이더리움 개선안이 지금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스탄불 하드포크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ERP152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 블레이크2 해시함수로서 해싱된 데이터를 지원하게끔 하는 개선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G캐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암호화폐들은 이제 블레이크2 해시함수를 활용하는 블록체인과 이 이더리움 간의 상호 운용성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블레이크2를 실제 사용하는 그 코인들, 암호화폐들과 호환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ERP1101은 이제 영지식 증명을 쓰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라고 합니다.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건 이제 거래 상대방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개선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이스탄불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앞으로 지금 이더리움 2.0 출시를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순서대로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래서 개발 작업들이 계속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이더리움도 업그레이드가 계속 된다면 앞으로 이제 확장성 면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활용성도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고 확장성도 넓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기존의 이더리움은 기존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 기존 이제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에서 이제 지분 증명으로 변경하는데요. 이런 방식들 자체가 변경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일일 텐데 지금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잘 나와서 가격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